이번 시간부터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즉 시간의 정보가 담겨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시계열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사실은 시간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비시계열 데이터를 기계학습으로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기계학습을 사용해서 비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분석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셨고, 그때의 데이터 분석 단계 전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링, 검증과 잔차 진단, 회귀 문제의 경우 이런 데이터 분석의 전반적인 흐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 정보, 즉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는 시계열 분석은 분명히 시간 정보가 없는 비시계열 데이터의 데이터 분석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파일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 목적, 메인 목적은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지, 그 데이터 분석의 단계를 이해하고 각 단계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땐 어떤 것들을 좀 더 각 단계마다 고려해야 하는지, 이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시계열 분석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금방 시계열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의 목차를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 분석의 단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비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기계학습, 그것은 시계열 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우선 확인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각 단계별로 전처리, 모델링, 검증, 잔차, 진단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분석 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의 단계는 쓸모 없을 법한 로우 데이터를 쓸모 있는 데이터, 즉 숫자가 아닌 데이터는 숫자로 바꾸고, 결치치가 있으면 결치치를 채워서 좀 더 쓸모 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전처리였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답이 없지만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처리가 완료되게 되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할해야 되죠. 주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분할하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로 가정할 데이터인 트레인 데이터, 그리고 미래의 데이터로 가정할 테스트 데이터로 분할합니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알고리즘 후보를 준비하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먼저 알고리즘 만든 후에 테스트 데이터를, 예측 데이터죠, 이거를 반영해서 성능이 어떠한지 평가를 합니다. 물론 트레인 테스트 모두 결과 좋아야겠지만 우리는 실제 미래에 테스트 기반으로 예측이 잘 되는지를 검증을 하고, 그 결과 테스트 기반으로 성능이 좋은지 우리가 준비했던 다양한 알고리즘 모두 실행해 본 다음에 가장 성능이 좋은 베스트 알고리즘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실제로 우리의 현업 비즈니스 적용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단계였습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이 시계열 정보를 반영한 시계열 분석에서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의 차이만 알 수가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데이터 분석에서 그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기존 배웠던 정보에서 확장할 수가 있고 훨씬 기존의 방법론 대비 확장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총 4가지의 챕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분석과 비시계열 데이터를 다룬 기계학습의 차이는 이를 위해서 일단 시계열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분석의 단계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를 먼저 확인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데이터 전 처리 단계에서 어떤 큰 방향성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모델링에서 그리고 단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열 알고리즘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큰 틀을 살펴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처리 방향, 모델링 방향, 검증, 잔차 진단 방향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확률적 프로세스 및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일단 이 확률적 프로세스라는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수학적인 정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쌓여있는 데이터를 다 총칭합니다. 그러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변수들의 샘플들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은 모두 시계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왜 확률적 프로세스를 인지해야 하냐면 기존의 접근과 사뭇 다른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x1, x2, x3, xn까지가 있죠. 이 중에서는 일부는 독립변수로 쓰일 수도 있고 일부는 종속변수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 정보가 있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에서 우리가 비시계열 데이터라고 봤을 때 항상 고려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변수들의 관계성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릴레이션 x1과 x2의 코릴레이션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이죠. 또는 y는 이런 x들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변수들의 관계성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간 정보가 있든 없든. 그런데 이렇게 시간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이 시간 정보도 변수의 관계성처럼 x가 y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성에 추가되어서 이제는 시계열적인 특성을 좀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수들의 변수들의 관계성 이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y, x 또는 시간 정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될 겁니다. 그렇죠? 랜덤한 값들 말고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 정리하면 변수들의 관계성 이외에 각 변수들의 샘플들 이 샘플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내부적인 특성 그리고 외부적인 시간에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관계성을 한 번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상 확률적 프로세스라는 것을 별도로 쓰는 겁니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즉 시간이 흐르는데 이런 값들은 확률적으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값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 변화를 가지는 변수를 확률적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기존의 비시계열 데이터적인 접근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표기상 x 독립변수들은 x1, x2, xn
이렇게 썼었죠. 그런데 이제는 종속 변수든 독립 변수든 y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는 x도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표시를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x1 to n 대신에 첨자 -2, -1, 0 -2, -1, 0, 1, 2 이렇게 첨자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이 첨자라는 것은 바로 시간 단위 t입니다. 그래서 x1, 2, 3 대신에 x1, 2, 3,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기상 무언가 첨자에서 시간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거는 바로 변수들의 관계성 이외에 변수들의 내부 값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패턴이 전개되는지 그 관계성도 함께 보겠다. 즉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패턴을 함께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흐름적인 변화가 추가된 그것을 바로 확률적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독립 변수 x1, 2 또는 x1, 2, t가 포함되어 있는 시간 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독립 변수를 사용해서 종속 변수를 y를 예측한 그 출력 y 해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당연히 시간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측도 각 시간 단위에서 어떤 값으로 예측되는가 이렇게 시간적인 수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확률적 프로세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확률적 수치 변화가 존재하는 변수들, 확률적 프로세스, 따라서 표기상 첨자 t가 포함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봤을 때 시계열 데이터란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이 시간 간격 지금 1씩 증가하죠? 이 간격이 동일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 데이터예요. 여기서 이게 t가 시간 정보예요. 그러면 2시간 전, 1시간 전, 지금 1시간 후, 2시간 후 이런 겁니다. 동일한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기록된 확률적 프로세스 또는 시간 변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계열 데이터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불규칙한 변동을 보이겠죠?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통해 예측하는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이고 최근에 기계학습, 딥러닝을 사용해서도 복잡한 데이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학습과 딥러닝에도 이 시간적 패턴 또는 시계열 데이터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복잡한 시계열 데이터 방식도 좀 더 성능이 좋도록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계열 예측 또는 시계열 분석과 기계학습 딥러닝 강연에는 전처리 방식 그리고 알고리즘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계열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우면 됩니다. 첫 번째,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변수가 추가되면 데이터 분석 단계가 약간 변경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분석 단계를 이해했으면 시계열 데이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도대체 시계열 피처는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전처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시계열 분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게 전처리가 끝나면 다음은 무엇이죠?
시계열 알고리즘을 사용한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비시계열 알고리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계열 알고리즘이란 어떤 것인지 정의를 하고 그러한 시계열 알고리즘 사용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하면 되는지 그것마저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계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다 이해하셨고 이를 기반으로 시계열 분석까지 쉽게 확장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란 무엇입니까? 아래 예시와 같이 본드 스프레드, 스탁 마켓, 금융 분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채권, 스탁이 뭔지 모르실 수도 있지만 내추럴 가스 이런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한 변동을 담아서 수치로 표현한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와 같이 노미널 프라이스 아니면 유로 에리아, REITs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들이 바뀌는 것들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마찬가지인데 시계열적인 패턴을 고려한다는 것은 단순히 변수들의 관계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변수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적 패턴을 보이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시계열 분석이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 표기상 첨자 t가 붙은 확률적 프로세스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시계열 데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었고 결국 시간 흐름에 따라서 불규칙한 변동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해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이를 활용해서 분석한 다음에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러한 문제를 다 포함해서 시계열 예측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계열 예측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흘렀을 때 정당의 지지율을 예측하거나 아니면 이런 추천 시스템과 같이 요즘 우리 전자상거래에서 고객들에 대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미래의 시간에 고객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예측하는 추천하는 추천 시스템이 굉장히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프로세스에서 어떤 상품의 수요가 고객들이 미래에 원할지 그것을 예측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예시처럼 현실에 가까운 문제일수록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시계열 데이터 분석이고 바로 시계열 데이터의 활용의 메인인 겁니다. 자, 현실 가깝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닌 이상 항상 어떠한 비즈니스 분야든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디펜스, 항공우주든 아니면 자동화든 아니면 소비자 예측이든 헬스든 아니면 산업적인 오토메이션이든 기본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가까운 문제일수록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시계열 데이터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시계열 분석은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이나 비즈니스 전략을 활용하는 데 활용할 것인데 실제 비즈니스 영역에서 당연히 시계열 예측 문제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지만 모든 비즈니스에 항상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 상 일반적으로 스트럭처, 세미 스트럭처 데이터, 한마디로 엑셀과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데이터, 이런 데이터가 각 도메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좀 더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어카운팅, IT 쪽, 그리고 하이어링, HR이라고 하죠. 인사정보, 그리고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얘도 마케팅이고요. 커스터머 들어간 건 보통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Fraud and Threat Analysis. 그리고 이것은 사기 정보죠. 그리고 인벤토리, 재고 관련, 물류 관련이죠. 마케팅, 포트폴리오, 그리고 예측 정보, 그리고 상품, 서비스의 가격을 프라이싱하고 프로모션, 마케팅하는 것. 이뿐 아니라 상품에 대한 사이클, 최적화, 리스크 관리, 그리고 세일즈, 포캐스팅, 분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당연히 엑셀과 같은 데이터는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렇죠? 그리고 타임 시리즈, HR을 제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모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HR은 왜 제외입니까? 사실 이 HR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사실 인사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현 회사를 만족하는지 아니면 이탈할지 그걸 예측하는 것, 또는 우리가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경력사원 채용을 하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채용하는 게 그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을 발휘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인사정보라는 것은 물론 엑셀 기반으로 이 사람이 언제 입사했는지, 아니면 성과가 어떠한지, 뭐 지역이 어딘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엑셀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매우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 아니면 이력서, 사용 기록, 기본적으로 텍스트 데이터와 엑셀 데이터에 굉장히 오리엔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HR 분야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타임 시리즈는 안 쓰이는 곳이 없죠. 다른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사실 사용되는 비즈니스 영역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반면 타임 시리즈는 그 어떠한 영역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다른 데이터보다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비즈니스의 세부적인 유즈 케이스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정형 데이터를 제외하고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보다 시계열 데이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뭐 리스크 모델링, 아니면 예측, 인벤토리 물류 관리, 커스터머 관리, 이런 메인 분야에서는 정말 필수적인 데이터인 거죠. 이렇게 타임 시리즈는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또한 이뿐 아니라 맥킨지가 발표한 자료에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가 텍스트나 이미지 데이터보다 더 큰 잠재적 가치를 보이고 있다 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오디오,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처럼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러한 사례들처럼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의 특성상 한정된 비즈니스 영역에서 발휘되기 좋은 반면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럴 데이터, 타임 시리즈 데이터, 이것은 그 어떠한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고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데이터,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서 단순히 이런 데이터 이외에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오디오 정말 많은 데이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어떠한 것보다 시계열 데이터는 훨씬 더 큰 잠재적 가치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시계열 데이터 무엇인지 이해했고, 이 시계열 데이터는 결국 현실에 가까운 문제일수록 반드시 항상 고려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고 데이터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